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이 반대하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G7 참여국가 한국의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가 다른 것을 문제 삼았다는데 한국 정부가 친북,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28일 NHK에서 G7 확대 구상에 대해 G7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여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깔려있고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와 이에 따른 수출 규제 등 최악의 한일 관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고 견제하려는 심보는 예측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상 더 얄밉고 가증스러운 점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항상 뒤로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한국의 좋은 국면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G7 반대에 대한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향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이간질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전개될 때를 보면 겉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한다고만 하고 특별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볼턴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일본의 실제 행보는 남북회담 전에 일본의 야치국장은 서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저 행복감을 반박하고 싶다라고 말했었고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봉착하자 야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안도했다. 종전선언을 하냐마냐 하던 대목에서는 초강경 매파인 볼턴조차 트럼프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다만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표현했는데 즉 볼턴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아예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G7에 가던 길에 워싱턴으로 급히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남북, 북미 협상 기간 중에 일본은 뒤로는 그 골수 네오콘이는 볼턴보다 더 북한은 대화 상대도 아니라며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북일회담을 요청하고 놀랍게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탁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다고 썼는데 아베는 문 대통령에게도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아베의 부탁을 들어줬고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자세히 얘기하고 아베의 설명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보낸다며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망하게 한다는 측면 위주로 반응을 했지만 아베의 또 하나의 노림수는 바로 한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며 미국과 이간질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을 방해하면서도 미국과 이간질하는 이중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에 바싹 붙으며 온갖 로비를 하면서 한국을 어떻게든 미국과 떨어뜨려 놓고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우위를 이어나가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본인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한국의 중국이나 북한과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한국이 레드팀에 가입했다면서 비아냥대는 게시물이 넘쳐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한 기업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잠시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카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에서 온 브랜드로 인지도가 잡혀있던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런칭을 하면서 태극기를 형상화한 독도 신발을 선보이며 독도협회 후원도 하니 일본인들은 왜 미국 기업이 저런 짓을 하느냐며 의아스러워한 것이죠. 일본에서 라카이 코리아를 저격하는 헤드라인만 봐도 미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던 라카이 코리아가 독도를 떠나서 아예 해외에까지 일본의 실험부대의 만행과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미국의 언론사들까지 라카이의 독립운동가 이야기와 일본의 만행에 대한 보도를 하며 일본인들에게 국제적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회사는 일본이 한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듯 잘못된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원래는 운동화나 의류, 액세서리를 만드는 패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비패션 상품 아이템들로도 역사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너
바로 히스토리 만보기라는 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보기 앱은 널렸는데 왜?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의 인생의 행로와 같이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지도 못했지만 사용자들은 만보기로 걸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부는 할 수 있다. 라카이 코리아는 향후 매년 적절한 후원협회를 정해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앱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 관련 장소들이 나타나 그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고 칼로리 측정, 수면의 질 측정 등 다양한 기능도 넣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컵도 만들면서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던 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독도가 그려진 태극기와 칠광구가 나타나는데요. 감춰진 역사가 드러나다 또는 암흑기를 밝혀준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또 새로운 기술을 운동화에 접목한 IoT 신발도 개발 중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화라는데 이건 패션 브랜드다운 신제품이네요. 사실 해방 이후 한국의 꾸준한 발전도 놀라운 일인데 최근 알려진 소식으로만 보아도 일본의 변치 않는 꾸준한 방해는 더 놀랍습니다. 최근 불매운동도 다소 시들해졌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 항상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본을 뿌리치는 방법은 우리도 그런 일본을 꾸준히 잊지 않는 것 뿐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라카이 코리아도 정말 꾸준히도 온갖 아이템으로 역사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밤거리에서 C19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밤거리뿐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 대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밤거리라는 용어 때문에 일본인들이 밤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애꿎은 상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도 많았습니다. 용어가 너무 막연해서 밤에 영업을 하는 모든 가게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생노동성의 자문위원회가 특별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베 정부와 도쿄도의 확실한 방역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에 비난과 빈정거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C19 대책은 해외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개그 콘서트 방역 대책입니다. 도쿄도는 이미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243명이라는 역대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도는 PCR 테스트를 한 인원의 10%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최종 판정자로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 50% 가까운 사람의 전파 경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도쿄도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도쿄도의 PCR 검사 용량은 1일에 3,1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도는 현재 평일에 1,400에서 2,700건으로 확대해서 PCR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 200명 내외의 C19 최종 판정자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앞으로 3,100건으로 늘리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테스트 용량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1일 1만 건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최종 판정자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종 판정자를 줄일 대책은 안 하고 PCR 테스트를 늘리면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말장난을 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도가 문제이다 라고 한마디 했고 코이케는 도쿄도는 PCR 테스트를 많이 할 뿐이다. 완벽한 대책은 아베 정부에서 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쿄도는 C19를 잡는 것은 아베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도쿄의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등의 밤 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도가 그동안 신주쿠의 밤 거리가 문제라면서 밤 거리를 조심하자는 피켓을 들고 쇼맨십 기자회견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일본 국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만원 전철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3밀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통근 전철은 바로 3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만원 전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방역 대책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도 도쿄도는 밤 거리만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코이케의 이미지 정치에 활용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밤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커졌습니다. 밤 거리에 치중하다 보니 C19 최종 판정자는 계속 늘어났고 밤 거리라는 용어 때문에 일본인들이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멀쩡한 야간 영업 업소들까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후생노동성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문가 회의를 없애고 다시 만든 정책조언 기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C19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도쿄도에서 발생한 최종 판정자의 43%의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과 20대 30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밤거리라는 표현을 사교 음식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교 음식점은 조심하고 다른 밤거리 영업 점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교 음식점을 조심하자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회의 결과를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정말 중요한 방역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말장난 같은 짓이냐 라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모인 자문위원회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빈정거리기 바쁩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하셨네. 말장난에 고생했다. 그냥 쉽게 물장사로 가자. 이런 호칭 정하는데 회의비를 얼마나 쓴 거냐. 바보들만 모였군. 쓸데없는 용어 만들지 마라. 머리 아프다. 짙은 접촉 음식점이라고 해야 확실한데. 역시 일본 최고 학부의 졸업생들이다. 오늘 회의 제목이 밤거리의 별칭인가 보네. 고생했다. 음식점에서 사교가 이루어진다고? 차라리 접대부 식당으로 해라. 왜 유흥업소라는 단어는 안 되나? 빈정거리면서 새로운 이름 짓기가 유행처럼 되어버렸네요. 일본의 한 의료 전문가는 밤거리에 집중하고 있는 아베 정부와 도쿄도의 대책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밤거리에 너무나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은 실제적인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베 정부는 전문가 회의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공무원과 그 주변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거리가 문제가 아닌데 일단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책임을 미루면서 하루하루를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벌써 큰일이 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일본에서는 고투 캠페인을 걱정하는 지방 부현지사들의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쿄도민은 제외해야 한다. 도쿄도민은 PCR 테스트를 받은 사람만 여행을 허락해라 라는 등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라는 일본 국민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투 캠페인은 아베가 일본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투 캠페인 때문에 C19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거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아베와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도 없네요.